주식시장에 처음 들어온 사람 치고 유행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걸 발견하셨나요? 거의 모두가 자신이 시장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소수의 능력자라고 생각하거나 적어도 남들처럼 멍청하지는 않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 오래 겪어봐야 깨닫게 됩니다. 시장의 설계는 결코 당신이 이기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게끔 만들어졌다는 사실을요. 당신은 주가와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당신은 자신의 감정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K차트를 보며 기회를 포착할 때 누군가는 그 차트에서 함정을 봅니다. 유일한 차이는 누가 먼저 냉정해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주식시장에는 천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부족한 것입니다. 워런 버핏이 지혜 덕분에 성공했다고 생각하시나요? 틀렸습니다. 그는 인내심 덕분에 성공했습니다. 자신이 산 주식이 20%, 30% 떨어지는 것을 뻔히 지켜보면서도 태산처럼 움직이지 않는 인내심 말이죠. 남들이 매일 돈을 벌 때 자신은 단 한 푼도 벌지 못해도 여전히 자신의 리듬을 믿는 냉정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시장에 들어오자마자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안달합니다. 사자마자 오르길 바라고 조금만 오르면 떨어질까봐 무서워하며 조금만 떨어지면 도망치려 하죠. 결국 1년이 지나고 보면 시장이 당신의 돈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감정이 당신을 먼저 갉아먹은 셈입니다. 데이터는 이미 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만 주식시장의 지난 20년 통계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의 70% 이상이 3년 안에 손실을 보고 시장을 떠납니다. 남은 30% 중 절반은 수수료와 원금 손실을 제대로 계산해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실제로 돈을 번 사람은 5%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 5%의 사람들은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잘 참는 사람들입니다. 주식시장은 어리석은 사람을 벌주는 것이 아니라 조급한 사람을 벌줍니다. 당신이 빨리 돈을 벌고 싶어 할수록 시장은 더 천천히 당신에게 규칙을 가르칩니다. 어떤 이는 3년 동안 수업료를 내고 어떤 이는 10년이 지나도록 졸업하지 못합니다. 언젠가 카페에서 두 젊은이가 대화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명이 나 이번 주에 12% 벌었어 라고 하니 다른 한 명이 진짜? 난 겨우 2%인데 라고 답하더군요. 두 사람은 흥분해서 매수 타점, 익절가, 주포의 매집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하지만 반짝이는 그들의 눈빛을 보며 저는 한 문장만 떠올랐습니다. 수영을 막 배운 모든 사람은 자신이 태평양을 횡단할 수 있다고 믿는다. 시장의 가장 잔인한 점은 즉시 당신을 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몇 번의 보상을 주어 당신이 정말 잘한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장 자신만만한 그 순간 조용히 그물을 걷어들입니다. 시장에게 교육받는 과정은 마치 연애와 같습니다. 첫 번째 속았을 때는 아프고 두 번째 속았을 때는 화가 나지만 세 번째 속았을 때는 웃음이 나옵니다.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시장이 아니라 이기고 싶어 하면서도 지는 것은 두려워하는 자신의 마음이라는 것을요. 많은 이들이 투자를 기술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성격에 가깝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당신의 계좌 모양이 결정됩니다. 조급한 사람의 계좌는 영원히 심전도 그래프 같고 신중한 사람은 완만한 산길을 오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냐고 묻는 이들에게 저는 말합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첫 단계는 인성을 이해하는 것이라고요. 시장은 숫자의 게임이 아니라 감정의 전쟁터입니다. 차트의 선 하나하나 뒤에는 공포와 탐욕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냉정해지고 남들이 공포에 질렸을 때 나서는 법을 배운다면 당신은 이미 90%의 사람들을 이긴 것입니다. 하지만 듣기는 쉬워도 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해내지 못하는 일입니다. 팔지 말지 망설여질 때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채셨나요? 그저 인정하기 싫을 뿐입니다. 잘못 팔까봐 두려운 마음의 본질은 틀리는 것이 무서운 게 아니라 희망을 잃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팔지 않는 한 다시 오를 것이라는 환상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고수는 환상을 갖지 않습니다. 고수는 확률을 보지 희망을 보지 않습니다. 희망은 가장 비싼 감정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둔하게 만들고 집착하게 만듭니다. 개인 투자자와 고수의 차이는 누가 더 똑똑하냐가 아니라 누가 환상을 덜 품느냐에 있습니다. 진정한 고수는 냉정해 보이지만 사실 전략적으로 차가운 것입니다. 그들이 느려 보일지 몰라도 사실 그들은 뽐낼 필요가 없을 정도로 빠를 뿐입니다. 그들은 다음 급등주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나설 타이밍을 기다립니다. 10년 전 잘 다니던 IT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 투자를 시작한 친구가 있습니다. 당시 그는 매일 12시간씩 모니터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밥도 컴퓨터 앞에서 먹었습니다. 몇 달 만에 돈은 좀 벌었지만 머리카락이 빠질 정도로 지쳤죠. 나중에 그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오직 3가지 상황에서만 움직였습니다. 시장이 극도로 공포에 질렸을 때, 악재가 다 해소되었을 때, 그리고 아무도 주식을 이야기하지 않을 때. 남들은 그가 게으르다고 비웃었지만 그는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냥꾼은 사슴을 쫓아 뛰지 않는다. 그는 그의 81대 $10,000에 산 TSMC를 180까지 가져갔고 이후에도 몇 배나 더 불렸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으로 판단했냐고 묻자 그는 상식이라고 답했습니다. 길거리 노점상조차 반도체 이야기를 시작할 때가 바로 거두어들여야 할 신호였다는 거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투자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변곡점을 판단하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시장은 늘 먼저 반응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반박자 늦습니다. 뉴스가 개미들이 돌아왔다고 말할 때 기관은 이미 떠났고 모두가 폭락이 온다고 외칠 때 스마트머니는 이미 조용히 매집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실적을 반영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공포와 탐욕을 반영할 때가 더 많습니다. 바닥에서 감히 사지 못하는 사람들은 미래를 알아서가 아니라 현재를 견디지 못해서 못 사는 것입니다. 워런 버핏의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져라는 격언을 보세요. 말은 쉽지만 실천하는 것은 수행과 같습니다. 남들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곧 당신도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것이 진짜 실력입니다. 당신이 놓쳤을지도 모르는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대만 증시에서 지수가 20% 이상 폭락한 공포기는 평균 34년마다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런 시기 이후 1년 동안 지수의 평균 상승률은 무려 36%에 달했습니다. 즉, 시장의 비명소리는 언제나 부의 재분배가 시작된다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늘 거꾸로 합니다. 오를 때는 추격 매수하고 떨어질 때는 겁을 냅니다. 시장이 10% 떨어지면 망설이고 20% 떨어지면 공포를 느끼며 30% 떨어지면 손절합니다. 그러고는 2년 뒤에 원래 가격의 2배가 된 주식을 다시 삽니다. 고수는 시장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확률과 연애를 합니다. 그들은 모든 공포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직 손익비가 확실할 때만 베팅합니다. 반면 보통 사람들은 안전하다고 느낄 때 비로소 뛰어듭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비싸진 뒤입니다. 시장의 진짜 비밀은 기술 지표가 아니라 리듬에 있습니다. 고수의 리듬은 현금을 보유할 때는 얼음처럼 차갑고 주식을 가득 담았을 때는 평온합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매일 이기기를 바라지 않는다. 다만 이겨야 할 때 확실히 이기기를 바랄 뿐이다. 이것이 투자의 핵심입니다. 벌어야 할 돈을 버는 것이지 벌고 싶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회식 자리에서 한 젊은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기술적 분석이 유용한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유용하죠.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은 아닐 겁니다. K선, 이동평균선, 거래량 같은 것들은 지도입니다. 하지만 지도가 아무리 정교해도 길을 걷는 법을 모르면 소용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잃는 이유는 지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지도를 너무 자주 보기 때문입니다.
고수는 오히려 덜 봅니다. 진짜 시세는 차트가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 가지 현상을 관찰합니다. 소식이 빠를수록 개미들은 처참하게 죽는다는 것. 정보의 속도가 빠를수록 대응할 공간은 줄어듭니다. 스마트머니는 늘 고요함 속에서 매집하고 시끄러움 속에서 물량을 넘깁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합니다. 주식의 승부는 아는 것에 있지 않고 기다리는 것에 있다. 하지만 기다리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전 세계가 초조해할 때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해야 합니다. 남들이 파티를 즐길 때 자신은 돈이 없는 척해야 합니다. 고독한 기다림 속에서 자신의 공포에 잡아먹히지 않아야 합니다. 그 심리적 고통은 전쟁터 못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고비를 넘길 수 있다면 시장은 시간으로 당신에게 왕관을 씌워줄 것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은 가장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천천히 죽는 사람입니다. 이기지 못할 수는 있어도 먼저 도태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점을 많은 이들이 평생 깨닫지 못합니다. 진정한 고수는 벌 수 있을까? 를 묻지 않고 만약 틀렸을 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를 묻습니다. 시장은 당신을 한 번만 시험하는 게 아니라 평생 시험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30년 동안 주식을 해온 60대 대선배가 한 분 계십니다. 그는 내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점은 얼마를 벌었느냐가 아니라 한 번도 깡통을 차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매수할 때 늘 자금의 절반만 사용합니다. 누군가 겁쟁이라고 비웃으면 그는 이렇게 답합니다. 남은 절반은 미래의 실수에 대비한 여유 공간이다. 당신은 고수가 선고안으로 이긴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들은 절제로 이깁니다.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것이 잘 맞히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한두 번의 운으로 우쭐해진 투자자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석 달 만에 50%를 벌고는 자신이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다음 분기에 모든 것을 토해내고 원금까지 까먹습니다. 그걸 운이라고 부르시나요? 아니요. 그건 비중 조절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고수의 비중 조절은 메트로놈과 같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돈을 쏟아붓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 단계로 나눕니다. 매집, 추매, 청산. 1단계에서는 가볍게 물을 떠보듯 자금의 20%로 간을 봅니다. 2단계에서 추세가 확인되면 30%를 추가합니다. 3단계에서 거래량이 터지며 돌파할 때 비로소 전력을 다합니다. 마찬가지로 매도할 때도 나누합니다. 장대 양봉 하나에 모든 걸 팔지 않고 분할해서 수익을 챙깁니다. 시장의 반전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서서히 기운이 빠지며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은 기회를 놓칠까봐 급하게 사고 빨리 팝니다. 고수는 죽는 것이 두려워 신중하게 사고 천천히 나옵니다. 차이는 여기에서 생깁니다. 전자는 추격 매수와 손절을 반복하고 후자는 리듬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리듬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값비싼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시장은 늘 흔들립니다. 매일 모니터를 보고 빈번하게 매매하는 사람은 사실 증권사를 위해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수료, 슬리피지, 충동 매매 하나하나가 살점을 베어가는 칼날입니다. 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가장 안정적으로 법니다. 그들은 철칙을 압니다. 빈도가 높을수록 실수가 많아지고 동작이 적을수록 이익이 두꺼워진다. 2018년 미 증시가 크게 조정받았을 때 한 펀드 매니저가 10거래일 연속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팀원들이 다급하게 시장이 무너지는데 대응 안 합니까? 라고 묻자 그는 말했습니다. 시장은 물에 빠진 게 아니고 난 구조대원이 아니다. 2달 후 그 펀드는 반등 장세에서 배로 수익을 냈습니다. 그가 함부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전혀 두렵지 않았나요? 그는 답했습니다. 두려웠죠. 하지만 공포 때문에 잘못된 동작을 할까봐 그게 더 두려웠습니다. 이 말을 저는 지금까지 기억합니다. 시장에서 가장 큰 용기는 사는 용기가 아니라 기다리는 용기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공백을 견디지 못합니다.
주문을 넣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기회를 날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수는 압니다. 시장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일어난다는 것을요. 때로는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기회가 아니라 남들의 실수입니다. 시장은 영원히 이성적일 수 없고, 감정은 반드시 역풍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 풀매수할 때 그들은 조용히 수확을 준비합니다. 이것이 고수와 보통 사람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보통 사람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도박을 걸고, 고수는 미래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에 대비합니다. 고수는 시장이 자신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한 가지만 믿습니다. 돈을 잃더라도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여야 한다. 그들은 폭리를 쫓지 않고 생존력을 쫓습니다. 계좌가 살아있는 한 기회는 반드시 다시 온다는 것을 압니다. 진정한 안정감은 시황이 주는 것이 아니라 비중이 주는 것입니다. 비중이 가벼워야 냉정해질 수 있고, 냉정해야 판단할 수 있으며, 판단이 옳아야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수들은 말합니다. 폭풍이 올 때 비중은 곧 구명보트다. 어떤 이들은 이 말이 너무 보수적이라고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진리는 지킬 수 있어야 공격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킬 줄 아는 사람만이 다음 상승장을 논할 자격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주식을 단거리 달리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마라톤입니다. 단거리는 폭발력을 겨루지만 마라톤은 호흡을 겨룹니다. 시장의 승자는 빨리 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고르게 숨을 쉬는 사람입니다. 너무 느리다고 생각하시나요? 진정한 부는 버는 것이 아니라 견뎌내는 것입니다. 복리라는 단어는 누구나 압니다. 하지만 그 위력을 진정으로 체감하는 사람은 시간에 의해 단련된 사람들 뿐입니다. 매년 10%씩 꾸준히 버는 사람은 10년 뒤에 자산이 2배가 넘게 불어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10%가 적다며 일확천금을 쫓다 한 번의 파산으로 10년의 저축을 날립니다. 이것은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심성의 문제입니다. 복리는 공식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느린 것이 빠른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하고, 잠시 뒤처지는 것을 견딜 수 있는 인내심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살아남지 못하는 이유는 시장의 폐해서가 아니라 시간 앞에서 신념이 마모되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부터 머리가 하얘질 때까지 주식을 해온 한 노신사를 압니다. 그의 비결은 딱 한 문장이었습니다. 빠른 돈을 벌지 마라. 누군가 고리타분하다고 비웃자 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빠른 돈이 가장 느리고 느린 돈이 가장 빠르다. 모순처럼 들리지만 이것이 시장 전체의 진리입니다. 매일 급등주를 쫓고 뉴스를 뒤지며 테마를 바꾸는 사람들은 겉보기엔 화려하지만 사실 시장의 가장 좋은 먹잇감일 뿐입니다. 반면 지루해 보이고 종목조차 잘 바꾸지 않는 사람들의 자산은 갈수록 커집니다. 진정한 부는 매수와 매도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리 없이 자라나는 복리의 시간 속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돈을 버는 것은 능력이고 지키는 것은 격입니다. 갑자기 큰 돈을 버는 사람은 많지만 그 부를 지키는 사람은 적습니다. 돈을 번 것은 운일 수 있지만 지키는 것은 인지 능력 카그니션이기 때문입니다. 왜 대부분 한 번 벌고 다 잃을까요? 돈을 버는 것을 과정이 아닌 목표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벌면 급하게 규모를 키우고 배로 불리려 하고 자신이 잘났다는 걸 증명하려 듭니다. 하지만 시장은 당신의 리듬이 아닌 확률에 따라 움직입니다. 고수는 속도를 겨루지 않고 허용 오차마전 어브에러를 겨룹니다. 남들이 몰빵할 때 분할 매수하고, 남들이 폭등에 환호할 때 비중을 줄이며, 남들이 꽃길을 걷는 듯 기뻐할 때 냉정하게 관망합니다. 남들은 보수적이라고 하지만 바로 그 보수함이 그들에게 다음 기회를 보게 해줍니다. 20년 동안 펀드를 운용해온 매니저에게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이 무엇이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어떤 종목을 살지가 아니라 사고 싶은 마음을 참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시장에는 늘 자극적인 기회가 널려 있습니다. 모든 걸 잡을 수는 없습니다. 선택했다면 다른 것들에게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은 조금만 더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죽습니다. 부의 핵심은 무엇을 샀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포기했느냐에 있습니다.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만이 자유를 논할 자격이 있습니다. 시장이 왜 사람을 시험하는지 아시나요? 돈으로 인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탐욕을 부리면 잃게 하고 겁을 내면 놓치게 하며 차분하면 기회를 줍니다. 시장은 사정을 봐주지 않지만 매우 공평합니다. 똑똑한 사람에게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제력이 있는 사람에게 보상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고수들은 투자자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철학자처럼 삶의 속도가 느리고 말투가 평온하며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돈의 게임은 사실 심성의 수행이라는 것을요. 돈 많은 사람은 많지만 편안하게 잠드는 사람은 적습니다. 매일 시세창을 뒤지고 뉴스를 훑으며 폭락을 걱정한다면 당신은 이미 진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계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반응하지 않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이기기 시작합니다. 주식 투자의 끝에서 수련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저는 한 단어로 답합니다. 심성. 기술을 모르고 매크로를 모르고 자금 흐름을 몰라도 되지만 자기 자신을 모르면 안 됩니다. 시장은 거울과 같습니다. 당신이 탐욕스러우면 탐욕을 증폭시키고 두려워하면 두려움을 키웁니다. 당신이 시장을 통제하려 할수록 시장은 통제 불능이 됩니다. 하지만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시장은 비로소 당신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많은 이들이 돈을 벌러 시장에 오지만 오래 머문 사람들은 돈은 부수적인 결과물이고 수심이 본업임을 깨닫습니다. 팔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아쉬워하고 위험을 알면서도 도박을 걸고 자신의 리듬이 아님을 알면서도 남을 따라갔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당신은 시장에 진 것이 아니라 불안한 자신의 마음에 진 것입니다. 장세가 좋을 때 기고만장하고 나쁠 때 무너지는 이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들은 시장이 자신에게 공정함을 빚졌다고 생각하지만 시장은 감정도 기억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을 통제하는 자에게만 보상할 뿐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용하고 담담하며 단기적인 득실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소란 속에서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가장 비싼 능력을 이미 배웠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추격 매수와 손절을 반복할 때 그들은 인생의 구조를 생각하고 남들이 수익을 계산할 때 그들은 자유를 계산합니다. 이게 얼마나 오를까? 이를 묻지 않고 내가 언제까지 시장 정서에 묶여 있어야 할까? 를 묻습니다. 진정한 승자는 가장 많이 번 사람이 아니라 족함이라는 글자를 가장 먼저 꿰뚫어 본 사람입니다. 한 젊은 투자자가 제게 어느 정도가 충분한 건가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답했습니다. 유혹을 거절할 수 있고 마음이 여전히 평온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시장의 격언 중에 언제 떠나야 할지 아는 사람이 진짜 고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순간 당신은 남을 이긴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은 외부의 물질이고 마음은 본질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날이 진정한 재무적 자유를 얻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들에게 늘 말합니다. 주식 투자는 전쟁하러 가는 게 아니라 수련하러 가는 것이라고요. 수련하는 것은 손가락의 속도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입니다.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며 기회를 잡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잡는 것입니다. 성숙한 투자자의 눈에는 더 이상 시황만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주기 사이클을 보고 구조를 보고 인성을 봅니다. 특히 자기 자신의 인성을 말이죠. 등락을 담담하게 바라보고 서두르지 않으며 마음이 산처럼 굳건할 때 시장은 비로소 당신에게 고개를 숙일 것입니다. 그때가 되어야 당신은 비로소 주식을 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시장을 이용해 돈을 버는 단계에 들어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주식시장은 불안해하는 자에게 보상하지 않고 냉정한 자에게 보상합니다. 똑똑한 자를 돌보지 않고 인내심 있는 자를 돌봅니다. 수없이 틀려도 좋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 냉정해지는 법을 배운다면 당신의 운명은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냉정함은 시장에서 가장 비싸고 희귀한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마세요.
당신은 얼마나 똑똑한지 증명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얼마나 단단해질 수 있는지 보러 온 것입니다. 시장과 속도 경쟁을 하지 말고 시간과 친구가 되세요. 시간은 언제나 승자의 편에 서 있는 유일한 힘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말을 전합니다. 큰 돈을 버는 모든 사람은 결국 마음이 정해진 돈을 버는 것입니다. 당신이 들떠 있으면 시장은 얼굴을 바꾸고 당신이 침착하면 부는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